안녕하십니까, 김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의 8.0 2019 S펜 모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탭 제품군에서도 보급형에 속하는 모델이고 갤럭시 탭의 10.1인치와 사양이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두 제품 모두 2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라 10.1인치의 대화면이냐 아니면 8인치의 S펜 조합이냐를 두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8인치 모델은 10.1인치 제품과 동일하게 1920x1200 해상도를 가지고 출시되었습니다. S펜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8인치 모델에서 펜슬을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은 아이패드 미니와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다만 15만원에 달하는 펜슬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아이패드와 다르게 펜슬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먼저 태블릿을 놓고 디자인을 봤을 때 전형적인 보급형 태블릿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베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며 고급스럽다라기보다 좋게 말해서 실용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뒷판은 프리미엄 제품처럼 강화유리나 금속이 아닌 고무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나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핸들링 했을 때 크게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하단부를 보면 한 개의 스피커 단자와 USB Type-C 포트 S펜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측에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상단에 이어폰 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마이크로 SD 삽입 포트가 있고 최대 51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두께가 8.9mm로 다른 태블릿들에 비해 두껍고 무게 또한 300g 정도 되는 아이패드 미니에 반해 325g으로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게도 더 나가지만 펜슬이 기본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인 스펙은 엑시노스 7004 프로세서에 3기가 램이 장착되었습니다. 삼성이 2~30만원대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위해 개발된 프로세서로 안투투 벤치마크를 돌려봤을 때 10에서 12만 점 정도가 랭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36만 점 정도 랭크되어 있는 걸 보아 둘의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 간단한 어플과 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보아 성능에 목매이지 않고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하실 스펙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동영상 재생에서는 16:10 화면 비율을 가진 갤럭시 탭이 우세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보통 16:9나 10 비율로 제작이 돼서 아이패드의 4:3 비율로 시청했을 때 위아래 검정 바탕이 생겨 화면 크기에 비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았지만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큰 여백 없이 화면에 꽉 차게 되어 더 만족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유튜브는 FHD까지 지원하고 1920x1200 해상도라 8인치 화면 대비 괜찮은 수준의 화질을 보여줍니다. 시야각도 크게 나쁘지 않아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기 성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브롤스타즈와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롤토체스를 플레이해 본 결과 브롤스타즈는 큰 버벅임 없이 매우 잘 플레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패드보다 상대적으로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16:10 비율이 게임 플레이에 있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에 휴대폰이나 10인치가 넘어가는 태블릿보다 게임의 집중도가 올라갔습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사양을 많이 타는 게임으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할지 걱정을 했는데 옵션을 좀 타협하니 플레이에 전혀 지장이 없을 수준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매끄럽게 플레이한다기보단 조금 버겁다는 느낌입니다. 옵션을 다 낮추고 플레이해도 프레임 드랍이 있는 걸 보아 평균 30프레임을 유지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롤토체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 인터넷으로 APK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시켜 봤습니다. 사양을 크게 타는 게임은 아니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어서 놀랐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롤토체스라 큰 화면으로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이 태블릿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 제품은 그 기대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콜 오브 듀티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FPS 게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바일 게임은 매끄럽게 구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손으로 잡고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에서 손이 스피커를 막아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태블릿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S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눈여겨보시는 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되는 게 S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갤럭시 탭 8.0에 사용된 S펜은 기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방식으로 애플 펜슬이나 탭 S6처럼 기기 옆에 거추장스럽게 붙이고 다니고 따로 수납하여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깔끔합니다. 노트 7 노트 펜 에디션에 사용된 S펜과 100% 동일하며 4096단계의 필압 지원에 펜슬 지원 태블릿의 필수 요건인 팜 리젝션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팜 리젝션 기능은 팔을 태블릿에 올려놓아도 펜슬만 인식하는 기능으로 이 기능 없이 일반 태블릿의 터치펜을 사용하여 필기하시려면 붓을 사용하듯이 팔을 높이 들고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필기를 해보았을 때 애플 펜슬보다 필기감이 더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펜을 따라오는 속도에 있어서는 태블릿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 빠르게 따라온다고 할 순 없지만 눈에 거슬리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로 갈고 닦은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더 글씨가 잘 써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보태어 말해서 글씨를 보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급형 모델에서도 이 정도 필기감이면 그 상위 기종인 탭 S6와 라이트 버전은 어떨지 궁금해서 이번 S6 라이트 모델을 사전 예약하였고 조만간 리뷰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의 두 번 탭 기능처럼 S펜에는 버튼이 내장되어 있어 버튼을 활용하여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로 바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버튼을 누름으로써 어떤 어플을 실행하던 간에 바로 메모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 속도도 빠른 편이고 화면을 꺼둔 상태에서도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정말 구성이 알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음량도 약한 편이고 구멍이 한쪽에만 뚫려 있어 동영상 시청하거나 게임할 때 손에 막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블릿 구매 요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에 있어 소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원가 절감을 하지 말고 조금 투자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잠금 해제입니다. 지문 인식 기능은 없으나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얼굴 형태를 보는 건지 홍채 인식을 하는 건지 가끔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되는 걸 보아 이른 아침에 얼굴이 부었거나 쌩얼인 경우에 등록된 얼굴과 달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 패턴 잠금만 있는 것보단 훨씬 낫지만 보안성이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보단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능 중에 위치 정보를 통해 지정된 위치를 등록해 놓으면 그 장소에서는 잠금이 알아서 해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굳이 보안이 필요하지 않는 공간에서 빠르게 잠금을 풀 수 있는 기능이라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 성능의 한계인지 사용 중에 버벅이는 구간도 있는 편이고 화면을 가로 세로로 전환할 때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눈에 확 띄게 보입니다. 딜레이가 1초나 있는 걸 보아 이 제품은 보급형이 맞다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화면 비율입니다. 16:10 비율이 동영상 시청에는 유리하지만 필기 부분에 있어서는 4:3 비율에 비해 불편합니다. 8인치라는 태블릿치곤 작은 사이즈에 필기를 하려고 태블릿에 손을 올리면 가로와 세로 폭의 차이가 많이 나서 마음 편하게 쭉 이어서 필기한다기보단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서 노트를 채워 나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패드를 사용해온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계속 사용하고 적응하면 크게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S펜의 그립감입니다. 애플 펜슬과 비교해 있어 육안으로 봐도 얇고 작고 가볍습니다. 수납도 가능하고 휴대성도 좋지만 필기를 할 때 손에 여유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S펜으로만 필기를 쭉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적응이 되어 큰 불편함이 없으시겠지만 애플 펜슬을 써보신 분들이나 일반 볼펜 혹은 연필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을 삼성에서도 인지했는지 람이라는 유명 필기구 회사에서 터치펜을 발매했고 S펜의 모든 기능이 호환이 되며 좀 더 두꺼워진 느낌의 펜촉과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립감으로 S펜의 단점을 싹 보완했습니다. 펜슬 기능을 제대로 사용해 보시려면 라미 펜 구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기 어플의 부재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이버 강의가 대체되는 이 시기에 필기가 되는 태블릿을 염두에 두고 아이패드와 저울질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애플은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등 알차고 유용한 필기 어플이 많습니다. 아이패드에 최적화되어 나날이 업데이트를 하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데 비해 아직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다 할 필기 어플이 없습니다.
저 또한 굿노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갤럭시 탭 구매 후 안드로이드용 굿노트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플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아직은 어플 생태계가 발전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본 메모 어플이 나름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큰 불편함은 없지만 얼른 굿노트나 노타빌리티가 안드로이드용으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이패드를 두고 저울질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펜슬까지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 6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장형 펜슬에 FHD 해상도 탑재, 고사양 게임 플레이만 제외한다면 정말 아쉬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인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했을 때 성능 부분에서 현저히 뒤처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용 용도와 절반에 달하는 가격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